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제조 공장을 한다든지 또는 책판업자를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한다든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전방을 문 열고 내가 장사를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영업을 등록하고 신청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문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법에서 처음부터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배웠던 주어, 즉 이 화장품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즉 허가를 내야 되는 사람, 신고를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고요. 자, 영업 등록의 결격 사유, 즉 이 말은 결격 사유, 영업 등록이 안 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영업 등록이 안 되니까 니는 전방문을 못 열어요. 그냥 때리치우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신질환자, 즉 정신병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파산선고가 뭐예요? 신용불량자에 해당이 되죠.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업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를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요,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 자, 즉 불법으로 약품이나 식품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서 파는 이러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죠. 자, 24조에 따라 영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년이 안 지났는 사람은 우리가 그 행정처분 받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우리가 영업이 취소되는 거죠. 그죠? 영업이 취소되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네,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업이 취소됐다는 거는 네, 이 제조업이나 책판업이나 맞춤 화장 판매업의 서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재등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술 먹고 음주운전했을 때 그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듯이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사를 할 수 있는 등록증이 취소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 사람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되죠. 자, 어떻든 1번에서 5번까지 하는 이 이야기 중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 그리고 보건범죄 그리고 영업등록 취소 1년이 안 된 자 이렇게 요 5가지에 해당되는 거는 제조업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3, 4, 5번에 해당되는 거는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면 친절하게 또 표로 만들어놨죠. 제가 아주 친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가위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내려고 하면 정신병이 있어도 안 되고 마약 중독자도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 보건범죄 근거형 그 다음에 영업취소 1년 미만인 경우에 안 된다라고 제조업 허가를 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책임 판매업자는 자, 정신병이 있어도 허가를 내주고 마약 중독자도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피성년 후견인과 파산선고, 보건범죄 근거형 영업취소 1년 미만은 네,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책판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인과 파산선고, 보건검제 근거형 그리고 영업취소 1년 미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새롭게 생겼는 게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21년형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네,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장님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기존 법령은 제조업자의 사장님이 정신병이면 제조업 등록을 안 내주고 마약 중독자면 제조업 등록을 안 내줬습니다. 왜? 화장품 만들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나 마약을 넣을까봐 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책임 판매업자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료를 만질 수가 없죠. 그죠? 왜? 각각의 직원이 따로 있고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소에서 만들어서 나오니까 내용물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규정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즉 우리가 따고자 하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새로 생겼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직원은 정신질환자도 안 되고 마약 중독자도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도 안 돼요. 단 파산 선고, 즉 신용불량자는 취업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범죄 권고형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이 자격에 다시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조항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뽑을 때 보면은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정신병도 있고 마약 중독자야. 이런 사람들은 판매업자 사장님만 하시든지, 또는 책임 판매업자 사장님만 하시든지 요렇게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마약 중독자인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내가 자격증 따서 내가 직접 할 거야.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직원에 대한 조항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놨죠. 그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어떻게 보면 제조업자하고 똑같이 생겼지만은 제조업자하고 조금 다른 게 위에서 나왔죠. 그죠? 파산 선고에 관련된 거. 파산 선고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는 거지 취업을 할 수 없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도 취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직원은 파산 선고는 상관이 없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의 취소라고 나오는데요.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이 즉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게 걸리면은 자격증이 취소가 되고요. 위에 나오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도 자격증이 취소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만드는 경우에, 즉 병원 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요즘 많이들 만들고 있죠. 근데 식약처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불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조제를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하고 있는 경우, 즉 등록은 안 됐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혼합이나 소분을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바로 자격의 취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한테 빌려줘도 안 되겠죠. 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할 지역 식약청에다가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식약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즉 이러한 등록을 실시할 때 실제적으로 접수를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접수받을 때 이렇게 받아라. 그리고 법령은 총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가 좀 지켜봐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쉽게 풀이했는 이러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만들어서 서류가 내려와요. 내려오고 우리가 식약청, 지방식약청 같은 경우는 접수를 받아서 본사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접수를 받는 곳은 식약청, 우리가 모든 이 가이드라인이나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법령을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내려오는 데는 식약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령을 외울 때는 항상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법령을 외우라고 했었죠. 제가 화장품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식약처에 제출한다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식약처인데 왜 정답에 식약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지시는데요. 마지막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관할지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등록할 때 내는 문서를 보시면은요. 자, 등록 신청서야 뭐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 다음 대표자의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 진단서는 아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정신병자와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접수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요. 정신보건법 제3조 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있는 의사진단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 제일 필요한 거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시설에 대한 명세서를 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의 명세서에 해당되는 게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화장품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즉 제조시설을 구역은 내가 여기는 제조실, 여기는 충진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꺼서 방을 만들어 놓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방을 만든 그러한 평면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제조시설에 어떠한 제조기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구들이 어떠한 내역이 있는지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이러한 내역서들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일단 문서상으로 먼저 통과가 돼야 되겠죠. 제조시설에 제조는 한다고 했는데 아무 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화장품을 제조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조시설과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시설의 평면도는 제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제조시설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제조실, 충진실, 포장실 이러한 것들을 평면도를 그리고 각각 몇 평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평으로 표시하지는 않고요. 몇 메단지 그러한 넓이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시설의 명세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또는 시험 이수탁 계약서 사본 한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즉 사업자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을 하던 책판업을 하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신용불량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시설 기준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조를 하는 그러한 공장 안에 갖춰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항목의 시설에 대한 갖춘 작업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지,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자,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고 내가 문서에다가 사진하고 다 첨부를 해서 내요. 즉, 뭐 지트를 설치한다든지, 뭐 지트랩이라고 이렇게 뭐 우아하게 표현을 하시던데, 지트 또는 해충, 뭐 날파리, 모기,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자외선 등을 보고 죽는 표충 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먼지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창문에 우리가 방충망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 해충, 먼지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뭐 친절하게 밑에 칸에 뭐 어기면 시정명령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즉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즉 가로 열고 분진시설, 즉 분진기라고 해서 우리가 가루를 빨아먹는 그러한 청소기 비슷한 기계가 있어요. 그러한 분진기나 아니면은 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풍기를 달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풍기를 단다든지 이러한 시설들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있어요. 시설에 관련된 거는 공사 새로 하시오, 이거 갖추시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개수명령이라고 해요. 뜯어 고쳐서 다시 만드시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개수명령. 이거 사회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시장명령은 바꾸라고 그냥 잔소리를 하는 건데, 시설을 뜯어 고치는 거는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명령이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시설 명세서에 보면 거기에 반드시 원료와 자재를 보관하는 보관실, 즉 원료 보관실, 자재 보관실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 보관실에 들어가고 화장품 용기나 박스가 들어오면 자재 보관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보관실도 다 있어야지만 되고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실험실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도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제조시설에 방문을 해보시면은요, 탈갱이실, 탈이 옷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탈갱이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보관실, 즉 원료 보관실에 가서 원료를 측량실로 보내죠. 그래서 측량실에서 원료를 측량을 하고, 그러면 저울이 필요하겠죠, 측량실은. 그래서 측량실이라고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구비된 기구라고 하면 저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제실 또는 뭐 제조실, 뭐 성형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죠.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형기라든지 또는 가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제실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전실이라고 해서 다 만든 화장품을 우리가 1차 포장기에다가 집어넣는, 즉 1차 포장을 하는 곳이 바로 충전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장실은 2차 포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포장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관실로 넘어갑니다. 즉 완제품 보관실로 넘어가고 사용했는 그릇들은 설거지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척실로 가는 이러한 동선으로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구분에 따른 시설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자,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내가 화장품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위사항에서 나왔듯이 내가 보관실, 측량실, 조제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벌크하고 반제품은 다른 집에서 만들어 오고 나는 충전만 할래, 이렇게 일부 공정만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1차 포장만 하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시설과 기구들은 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충전실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 구분을 짓고 기계를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이나 기구가 없어도 되는 경우는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등의 원료,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원료나 자재,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감압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는 원료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미생물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미생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검사 시설이 안 돼 있다, 이러면은 다른 위탁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연구실이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연구실은 뭐 돈 없어서 안 차리는 것도 있지만 기술이 없어서 안 차릴 수도 있겠고, 어떻든 뭐 공장이 너무 작아서 안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시설을 안 갖춰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 공장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pH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pH 기계 1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 계약서를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즉 화장품을 만들 때 꼭 여기에 적혀 있는 거 꼭 지켜라, 이렇게 준수사항에 대해서 그 총리님께서 구질구질하게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즉,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화장품 주인이 책판업자니까 책판업자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총리가 정해놨습니다. 왜? 화장품 문제 생기면 나는 제조업자 니까지 골치 아프게 관리할 생각이 없다. 즉 책임 판매업자만 나는 벌금을 때리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싶으니까 책임 판매업자가 시키는 대로 똑바로 좀 잘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화장품들은요. 브랜드의 주인은 책임 판매업자예요. 제가 줄여서 자꾸 책판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책판업자가 화장품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책판업자는 제조업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제조업자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책임 판매업자가 뒤집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가 직원만 두면 누구나 허가는 쉽게 낼 수가 있지만 집에서도 허가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집에서도 책임 판매업자 허가는 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받는 게 문서기 때문에 문서만 통과하면 집에서도 허가가 가능해요. 근데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화장품 책판업자는 돈만 있지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책판업자는 제조업자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만 주고 상표 등록돼 있는 브랜드만 줘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브랜드가 자기 거니까 화장품은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거 못 만들어 팔아요. 자기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령으로는 그렇게 안 해놨죠. 책임 판매업자 네가 기술이 없어서 그쪽에서 하락하는 대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법령에서 책판업자가 제조업자한테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라고 내가 해놨는데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일단 무조건 문제 생기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네가 책임지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처에서 화장품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 판매업자한테 벌금과 시정명령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나는 제조업자에서 이런 식으로 해준 거지 나는 몰랐어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헛방이라는 거예요. 즉 책임 판매업자 지가 다 책임져야 되지 쉴 데 없이 제조업자를 걸고 넘어져 봤자 법령으로 이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시각처에서는 제조업자를 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은 무조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수사항에 보면 책판업자가 시키는 대로 돈 준 사람이 시킨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서예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거대로 보고 똑같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즉 제품 표준서는 우리가 책판업자가 실제로는 제조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자가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제로는 제품 표준서를 책판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제품 표준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는 제조업자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품 표준서는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제가 인강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를 하죠. 제품 표준서는 들고 도망 튀기면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백과사전이에요. 이러한 백과사전에 보면 우리가 사용되는 원료의 함량 그리고 pH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장지에는 어떠한 것들을 적어야 되는지 우리가 만들 때는 뭘 주의해야 되는지 만들 때는 어떠한 순서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는 모든 제품이 뭘 보고 만든 건지에 대한 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 밑에다가 화장품 백과사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관리 기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장에서는 시설을
청소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저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뭐 언제 한 번씩 분동을 사용해서 저울을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문 기관에 넣어서 할 것인지 이러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즉 화장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거 자체를 반드시 처음부터 작성을 해놓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조관리 기록서라고 해갖고 뒤에 기록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기록서는 뭐냐 하면 앞에 나온 거는 우리가 문서의 매뉴얼을 정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로봇처럼 그것만 보고 똑같이 실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바뀌어도 이러한 기준서를 보거나 표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청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언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면서 적는 거예요. 기록서는 내가 하면서 적는 거. 즉 제조실을 청소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3번을 닦는다. 3번 닦았다. 누가? 나가 아니고 이름 홍길동 이래 적고 사인. 이런 식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가마를 청소할 때도 가마를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조관리 기준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실시를 했는지 기록서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가 기록을 해야지만 되고요. 저울 관리를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울을 주기적으로 언제 주기로 저울을 우리가 교정을 할 것인지 또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전문 교정기관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필로 적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품질관리 기록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즉, 품질관리 기록서는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점도가 얼만큼 나왔는지, pH가 얼만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실험하면서, 그때 언제 컴퓨터를 치고 앉았어요? 손으로 적겠죠, 그죠? 즉, 기록서는 직접 자필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기록서라고 하면 품질관리를 하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성들을 하고 그러고 보관도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에 청소는 똑바로 했는지 품질관리는 똑바로 했는지 기록서 내봐 이렇게 얘기하면 기록서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아웃이죠. 그죠? 하라고 했는 일을 안 하게 되면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행정처분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기껏 나와봤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나와봤자 맞춤형 화장품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요. 뭐 틀리게 하려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 행정처분에 보시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거기가 뭐 꽃배기로 3, 6,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행정처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와도 뭐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머리가 좋으면 행정처분 다 외우고 나는 외웠다가 뒤돌아서면 홀딱 까먹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서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기구 이런 것들을 똑바로 청소를 잘하고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저울은 교정을 하고 가마는 중간에 뭐 이런 그 청소가 똑바로 됐는지 아니면 볼트나 또는 호스나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잘 갈리고 있는지 그러한 유지 보수를 잘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문제 안 생기게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고요.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작업소에 뒀다가 실수로 화장품 만들 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이나 그러한 위험한 물건들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잔소리에 불과하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책판 관리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판업자가 똑같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내용을 적어놨네요. 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 즉 ODM으로 맡긴 경우를 의미하죠. ODM은 제조업자가 제품을 개발해서
그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책판업자한테 제품 표준서를 주게 되면 달랑 도둑 맞는 꼴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네,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원료가 어떤 게 입고가 됐는지, 내가 주문하는 원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관품하고 똑같이 냄새도 똑같은지 또는 색깔도 똑같은지, 같은 회사에서 들어온 건지, 그리고 성적서도 기존에 들어온 성적서와 똑같은지, 이러한 것들을 다 비교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러한 것들은 제조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료가 제조사로 입고가 되기 때문이죠. 책판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 8번에 보시면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할 것. 즉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다른 데다가 맡겼다면은 내가 돈 주고 맡겼다 할지라도 그 업자가 실수해서 이걸 품질 검사를 잘못했을 때는 식약처는 쓸데없이 네가 돈 줬는 이 석탁업체를 벌금을 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즉 네가 관리감독 똑바로 해가지고 네가 똑바로 받아,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품질 검사에 있는 위수탁에 있는 그러한 데를 관리할 의무는 네가 가지고 있어. 내보고 얘기하지 마. 여기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및 준수사항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등록할 때 어디다 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등록 신청서를 내야지만 되고요. 제가 문서 2개를 낸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문서 2개 보시면은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서 보시면 어디 갔나?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여러분들 줄 거 주세요.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이렇게 2가지 문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매뉴얼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풀이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 나는 머리가 아주 좋아요. 이런 분들은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매뉴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나오지 않으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훈련이나 횟수에 관련된 거 이거는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이다. 제가 볼 때는 품질관리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쉴 데 없이 줄이 한 줄이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해놨네요. 자,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시험 문제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 책판 관리자, 즉 직원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주느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학사, 농학사, 공학사, 뭐 이공학사 다 해당되죠. 그죠? 의사, 약사, 여기다가 왜 한의사를 안 쑤셔놓고 밑에다가 한의사를 집어넣는가 모르겠어요. 꼭 요렇게 실대없이 한의학과 뭐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한의사도 해당이 되죠. 한의사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기다 한의사 좀 집어넣지. 화장품 학과 뭐 이런 것들 해당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사 약사는 안 따면 절대로 안 되고 한의사는 안 됐지만 한의학과를 졸업하면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졸업만 했는 사람도 해당되는 것 같고요. 꼭 한의사가 아니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약에 관련된 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 계열에 관련돼서 이수한 경우, 특히 그 우리가 간호학에 관련돼서 간호학, 보건학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해야지만 가능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성적표 보면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학점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쉴 데 없이 이렇게 길게 줄러가지고 우리가 시험 칠 때 좀 힘들게 해놓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제 나온 경우에 우리가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죠. 즉 간호학 2년제 나왔다. 이랬을 때는 관련 과목 20학점 더하기 제조 또는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1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즉 학력에 상관없이 내가 책판 관리자의 등록을 받고 싶다면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즉 10명 이하의 직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품질관리 시험 일수탁 계약서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보시면은요. 자, 앞에 나왔던 서류 외에도 서류하고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자격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격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자격 기준은 어떤 게 필요한지 연관지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1번, 2번 보시면 다 중복되는 거고요. 제가 3번에 보시면은 학사인 경우에, 즉 4년대 이상을 나온 경우에 간호학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학과를 2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사 중에서도 이러한 이공학이나 또는 한의학 이런 쪽으로 나왔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그리고 간호학과 전문대 이상 나온 경우, 즉 2, 3년대를 나왔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목 20학점 하고 그 다음에 제조와 품질관리 업무 1년에 해당되는 경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시험 치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4번하고 5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좀 보기 편하게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뭐 쉽지 않습니까? 네. 그냥 외우실 때 관련 학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각 과목 다 외우지 마시고 관련 학과 20학점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은요. 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만 듣고도 책판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질문한 사람이 있으셨는데요. 교육만 듣고 학교, 대학교를 안 들어가고 책판 관리자는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비누만 해당이 됩니다. 비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판 관리자를 하려면은요. 교육만 들으면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교육도 똑같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책판 관리자처럼 똑같이 듣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법령으로 정식적으로 나왔죠? 네. 여러분들 추가해서 적어주시고요. 21년 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한 뒤에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게 되면은 책판 관리자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뭐 취업할 때가 요즘 별로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화장품 업계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사실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영업직에 비해서는 책판업자나 제조업자 자체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 광고에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직원을 뽑을 때 이 직원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선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뽑았다라는 사례를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임시직인데 뭐 정식 직원이 되었다, 계약직이 정식 직원이 되었다 이런 사례도 제가 여러 건을 들었었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보면
사실 그 장기적 그 미래를 보고 뽑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맞춤 화장품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 아모레에서도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해서 한다라는 게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오픈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을 출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조제관리사를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경력이 없기 때문에 될까요? 이렇게 겁을 내시는데요. 이제 자격증이 이제 생겨가고 다 경력이 없습니다. 다 초보예요. 다 초보. 그래서 씩씩하게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즉 학력과 상관없는 게 바로 8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자격 기준에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안 외워져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죠. 꼬아놓으면 되게 헷갈리는 게 바로 4번과 5번 사이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대부분 4, 5번에서 꼬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직무. 자, 우리가 화장품의 실제 주인은요, 책판업자라고 했고, 우리가 이러한 법령을 어겼을 때에 규제를 받는 것도 책판업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판업자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바로 책판 관리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책판 관리자의 직무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판 관리자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판 관리자는 이꼬르 문서 귀신이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적어야 되는 문서가 장렬 많아요. 책판업은 허가 낼 때부터 문서로 허가 냈어요. 문서 2개. 문서 2개로 허가를 냈는데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매뉴얼과 책임판매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매뉴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서는 누가 관리한다? 책임판매 관리자가 일단 문서 귀신이 출동을 해서 제일 처음에 제출했는 문서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뭐냐?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문서 귀신은 반드시 문서 내용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문서로 또 작성을 하고 적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문서를 또 뜯어 고치거나 새로 개정하거나 이럴 때도 책판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문서의 문서 귀신으로서 문서를 관리 감독하고 이러한 문서에 대한 모든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문서 귀신인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원료 및 자재에 있고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증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 여기서 관리 감독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조 공장에 가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책상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바로 쫓겨나죠, 그죠? 여기서 관리 감독하라고 하는 거는 문서 귀신은 일단 문서로서 확인을 하고, 즉 우리가 그 시험 검사서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제품 표준서에 백과사전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백과사전하고 비교했을 때에 똑같은지 이러한 것들을 다 문서상 비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서 제조사가 우리가 책판 관리자한테 우리가 제조 기록서라는 거를 넘긴단 말이에요. 모든 기록서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록서를 보고 똑바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문서상 확인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갈로 열고 문서상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문서 귀신이 문서를 보고 관리 감독할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한 직무는 책판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